정말 무더위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KBO 리그 이제 전반기도 3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야슈다 라이브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증이 네. 먼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장성호 위원께서 네. 이 최강야구 수석 코치로 합류한다고 오늘 JTBC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코치가 저 네. 한 명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오픈 아직 안 해서. 네. 아 그래요? 다 오픈했죠. 플레인 코치도 있잖아요. 심수창. 네네네. 네, 혹시 그러니까- 선수로 뛰는 건 아니죠? 저는 선수로 뛰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심수창 선수만 이제 플레인 코치를 이제 하고 저는 그냥 코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보직이 결정이 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언제 그러면 처음에 제안을 받고 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한 보름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보름 정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감독이 누군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코치 제안을 먼저 받았죠. 네네. 네, 그리고 코치 계약을 하고 그 나중에 이제 이종호 감독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네, 그렇게 네. 이제 되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소문으로 정민철 의원이 최강야구 해설진에 합류한다. 소문은 소문이네요. 소문은 소문. 는 얘기인데 저도 궁금해요, 사실. 네, 아니 사실 뭐 네. 제안 받은 건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저도 사실 다른 세팅은 듣지를 못했고 그냥 해설 제안은 받았어요. 네. 해설 제안을 받고 지금 이제 고민 중이라는 말씀은 뭐 솔직한 말씀입니다. 네. 네. 아, 그래서 해설은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럼 너 들어와. 코치 그만두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사실 지난주에 이종범 지금 이제 최강야구 감독이시죠. 이종범 전 KT 코치가 최강야구로 이제 옮겨간 거에 대해서 좀 저희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에 이제 댓글을 보니까 오늘 장성호 의원 네. 합류한 소식이 발표가 된 다음에 이거 뭐 욕 많이 먹었죠. 네, 그래서 세 분이 뭐 이렇게 하려고 실드 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실드 쳤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네,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강 야구와 관계없이 정민철 위원의 저는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택을 하고요. 그 선택 저번에도 제가 워딩은 그랬습니다. 뭐 이종범 코치 그거는 개인적 선택이고 비난을 받더라도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당분간은 아마 그 비난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거다. 전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질문을 주신다면 변함이 없습니다. 네. 누구나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네. 네. 장성호 의원은 뭐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까더니 최강야구 네. 코치로 가냐, 괜찮냐? 아니,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감독이 이제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종범 감독님이 이제 결정이 나고 제가 사실 먼저 이제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간 뭐 다르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 분명히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워딩을 했던 게 그 현장에서 중간에 이제 시즌 중에 현장을 떠난 거는 그 누구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 예, 제가 딱 거기까지만 얘기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함은 없습니다. 저는. 네. 네. KKKK님 지난주에 최강야구 감독 얘기 나왔을 때 곤란하셨겠어요. 사실 곤란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분 다. 네. 네, 각자의 왜냐면 소신대로 소신껏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야디오 몰리나님 안녕하세요. 정민철 해설위원 장성호 수석코치 축하드려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민철 위원은 아직 제안 받은 건 맞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네,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결정하실 거예요? 아니 왜냐면 네. 그 미팅은 이제 금요일 정도에 할 거예요. 미팅은 할 텐데 아마 그때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협상 중이십니까? 아니 협상은 아니고 왜냐면 저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네, 개인적 스케줄 때문에 이게 겹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분이 이제 최강야구와 관련된 이야기가 들리니까 우리 라이브 괜찮나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뭐 좀 진행되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기 1위로 마감한 하나 이글스 이야기입니다.
한화가 전반기 1위를 확정한 채 지난주 일정을 마감했습니다. 주중 NC전을 1승 1패 1무로 주말 키움과의 원정 3연전을 3승으로 마무리하면서 4승 1패 1무를 기록한 한화가 이 팀과의 승차가 이제 3.5 경기 차로 벌어지면서 이번 주 3연전 결과와 관계없이 전반기 1위를 확정했습니다. 한화가 전반기 1위를 마감한 것은 참 머네요. 진짜 90년, 92년에 92년이 저 신인 때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입단해서 제가 영광스럽게 입단해서 코리안 시리즈까지 간 해인데 이야, 맞아. 롯데한테 져서 이제 준우승을 했죠. 아. 이때 준우승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프로에 들어오자마자 막 계속 이기니까 프로는 원래 이런 건가 봐. 와. 그럴 수 장성현도 있죠. 좋아져 혜택. 그렇죠. 예. 저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2년 연속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네. 야 근데 이거 기사 보니까 이게 노태우 정권 때라고. 그래서 야 진짜 오래되긴 오래됐구나. 예, 딱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그 기사 보자마자. 90년이면 서태지와 아이들. 그렇죠. 김민종, 썸지창의 더블로. 네. 예, 이렇게 지금 데뷔했던 90년생이 아니신 분들도 거의 죄송합니다. 2000년도 네.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두 분이 무슨 말씀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예, 하나가 이제 1990년 시즌 30승 23패, 92년 38승 21패, 25년도 49승 33패로 전반기 1위를 마감을 했습니다. 6일 경기에서 라이언 와이스가 6이닝 2패안타 11탈삼진 무실점으로 시즌 10승에 성공했고 코디 폰세와 함께 전반기 10승을 완성했죠. 하나의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가 어떻게 보면 네. 하나의 전반기 1위에 지대한 공헌을 그럼요.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에 최은성, 안치홍, 노시환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축 선수들이죠. 극심한 부진으로 인해서 하위권 추락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를 극복해내고 1위로 전반기를 마친 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누가 먼저? 저는 놀라움에 놀라움을 넘어서 어메이징한 전반기였다. 좋다. 사실 이렇게 한 줄 평으로 네. 마감을 짓도록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어메이징. 네. 네. 그리고 강팀의 풍모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면 지금 치른 경기 중에 거의 반 이상이 3득점 이하 경기가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위를 기록한다는 건 정말 투수의 팀, 그다음에 강팀의 풍모 이게 네. 느껴지는 전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12연승 기간에 한 점 차 승부가 4번, 2점 차가 4번, 석점 차 1번, 그다음에 넉 점 차 이상이 3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연승도 한 번 기록을 했고 12연승을 기록을 했는데 먼저 8연승을 했고 두 번째가 12연승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하나가 전반기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12연승을 거두면서 그렇죠. 선수들이 진짜 이 타이트한 경기를 계속 잡아냈잖아요. 할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실 토요일 중계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한두 점 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타이트한 경기를 이제는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지를 이제 알아냈다. 위닝 사실 멘탈리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강팀으로 네. 전반기를 좀 마감 짓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뭐. 들어요. 컬리님, 민소리님 하나 우승하면 금을 찍고 그라운드 뛰어가시나요? 만약에 제가 중계하고 있으면 저는 이거 헤드셋 벗고 달려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 편파라고 욕 많이 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폰세 와이스도 있지만 공격은 이제 더 증가를 해야 되고 저는 문동주가 작년 후반부에 어깨가 아파서 빠졌잖아요. 네. 근데 저는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어요. 문동주가. 그래서 빨리 들어와서 빨리 로테이션에 합류해 준 것이 지금 돌이켜 보면요. 우리가 엄상백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만 돌이켜 보면 예를 들어서 문동주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엄상백 선수가 지금처럼 이제 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폰세 와이스 류현진의 4, 5가 명확치 않으면 이런 성적 못 올립니다. 그래서 문동주가 빨리 합류했던 이유가 좀 전반기 1위의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강님이 용병빨 1위 한화 폰세 와이스 아니었음 계산해 보니 9위군. 그거를 왜 예. 계산을 해요? 예, 있는 선수를 왜 계산을 합니까? 왜 없는 계산을 해요? 있는데. 네, 그걸 따로 할 필요는 없죠. 김서현 선수의 공헌도 그렇죠. 아,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현상 선수에서 김서현 선수로 빨리 바꾼 것도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 뭐 이렇게 사실 볼 수도 바로 있는 이거 거죠. 썼어요. 이글스 유니버스님이 주현상이 부진했고 빠르게 김서현이 마무리로 잡아준 게 그렇죠. 자리 잡아준 게 크죠. 근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망정이지 그거 도박이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큰 도박. 주현상 선수가 작년에 너무 좋았고 그렇죠. 사실 생각보다 김경문 감독이 주현상 선수를 빨리 바꿨거든요. 김서현 네. 선수로. 그럼 빨리 바꾼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주현상 선수의 그동안에 올렸던 커리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빨리 바꾸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과감하게 김서현으로 바꿨는데 거기서 이제 김서현 선수가 정말 그 원래 마무리 투수였던 어떤 느낌처럼 이렇게 던져주다 보니까 사실 그 앞에 뭐 한승혁이라든가 뭐 여러 선수들이 또 이제 필승주로 또 활약을 하게 그렇죠. 되고 그러면서 선발도 좋고 구원도 좋고 뭐 리그에서 가장 뭐 안정적인 선발 그리고 이제 마운드 자체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전반기를 1위로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리고 이창구님이 김경문 감독의 리더십 최우선이죠라고 그럼요.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작년에 김경문 감독이 6월 4일인가 아마 그 팀에 합류를 한 맞아요. 기억이 네. 나는데 네, KT전이 첫 경기였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시즌을 딱 돌아봤을 때 저는 사실 김태형 감독과 김경문 감독 실패한 시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때 왜냐면 선수 세팅은 됐는데 명장을 데려다 놓고 팀에서 바란 거는 아주 그 수직 상승이었었는데 작년에 어쨌든 8위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패한 시즌이다. 여러 매체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올 시즌은 정말로 김경문 감독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슈가 전반기 1위를 탈환하지 못한 LG 트윈스 이야기입니다. 시즌 초반 독주를 하면서 우승 영순위 후보로 떠올랐었던 LG인데 한화의 1위 자리를 빼앗긴 이후 현재 롯데와 공동 2위에 있습니다. 지난 6일 대구 삼성전 4대2로 승리하면서 4연패는 탈출을 했지만 6월 이후 성적은 11승 16패 1무로 10개 구단 중 승률 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LG가 그 3강을 형성했던 하나 롯데와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오히려 추격을 허용하는 것에는 시즌 중반 이어졌던 타격 부진의 침체가 결정적이었는데요. 시즌 초반 타선을 주도했던 딘 선수 그리고 문보경, 박동원 선수가 부진을 겪으면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LG 주요 타자 3명 6월 이후의 성적 준비됐나요? 네네. 예, 그 지금 자막을 보시고 계실 텐데 뭐 그쵸? 네. 예, 숫자가 지금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오스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옆구리 부상 당했고 네. 문보경 선수는 좀 오래됐어요. 지금 무릎 부상 때문에 그렇죠. 계속 그 부상의 어떤 그 강도를 안고 지금 뛰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LG는 작년부터 이제 연병혁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재작년 그 주전들의 이제 의존도가 좀 세잖아요. 셌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백업 있는 선수들을 좀 키우고 싶다 그랬는데 결국에 그 선수들을 키우지 못했잖아요. 결국 뭐 송찬희 선수도 그렇고 이영빈 선수도 그렇고 문정민 선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천성호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부상 앞에 장사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홍창기 빠져 있죠. 그렇죠. 결국 뭐 홍창기 선수, 지금 문보경 선수도 무릎이 아프고 오스틴 선수 빠져 있죠. 그러니까 서야 될 선수들이 다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대신해서 기아 타이거즈라든가 아니면 롯데는 그 대신 나온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잖아요. 근데 LG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마운드도 문제인 게 이제 외국인 투수 2명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추리노스 그다음에 에르난데스 선수가 동반으로 흔들리면서 마운드 전체가 지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이후에 LG 투수진의 평균 자책점이 선발이 4.13이고 불펜이 4.94로 전체 7위입니다. 이 두 선수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할 때 두 외국인 투수의 그러니까 지난주에 네. 한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한두 경기 성적을 보고 아마 LG도 움직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좋지는 않았어요. 일단 정미철 의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난주는 저는 에르난데스가 좀 위험하다 이랬는데 이번 주는 또 치리노스가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에르난데스는 또 반등을 했고 치리노스 선수가 글쎄요 좀 예상 외로 부침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근데 8월 15일이 외국인 선수 그 포스트 시즌 맞아요. 가능한 날짜잖아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상수는 아닌 것 같아요. 퐁당퐁당이기 때문에 LG는 어쨌든 공격보다는 지금 투수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두 선수가. 우리가 이제 이후에 그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내용도 좀 있잖아요. 그때 좀 제가 또 LG의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였죠. 두산의 천재 유격수 김재호 해설위원이 21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1년간 두산 유니폼만 입고 뛰면서 천재 유격수로 활약했었는데요. 이 내용 저희가 갑자기 준비해서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네, 은퇴식에 이제 6번 유격수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타 시구를 했고 이랬죠. 수비 도중 교체되면서 자신이 입고 있는 유니폼을 벗어서 박준순 선수에게 그렇죠. 이렇게 입혀주는 모습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감동이었어요. 구단은 52번 유니폼의 대관식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발 출전과 이닝 도중 교체, 유니폼 교환식 모두 조성환 감독 등의 아이디어라고 설명했거든요. 이닝 도중 교체해서 팬들에게 응원과 함성을 받고 그라운드를 떠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김재호 선수는 뭐 이날 1회 2사 후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산 기록이 경기가 하나 더 이제 플러스 1이 됐어요. 1793에서 1794 경기가 됐는데 두산이 사실 경기 막판 역전승을 거두면서 주말 3연전을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로 마무리했습니다. 자신의 은퇴식에서 경기에 패하면 좀 안 좋잖아요. 그럼요. 사실은요. 그런데 네. 또 역전승을 거두면서 김재호 지금 해설위원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오전에 오늘 통화를 좀 해봤거든요. 이제 불꽃 야구 촬영 때문에 야구 뭐라고요? 저는 행복해요. 뭐 정근우는 불꽃야구고 김재호 불꽃야구에 최강야구 장성회. 네. 어제 너무 의미 있고 그 여운이 굉장히 오랫동안 맞아요. 남아 있다라고 했고 어제 은퇴식 앞두고 경기 전 배팅 케이지에서 타격 훈련도 소화하는 모습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선수들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고 모처럼 선수대로 돌아간 건 그거 같아서 되게 행복했다. 그리고 선수들과 후배들과 함께 호흡하는 느낌이 생각나면서 잠시 감동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두산 구단에서 정말 준비를 잘 해줬고 자신한테 과분한 은퇴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전했고요. 마지막으로 조성환 감독 등이 막 울려고 해서 자신도 뭉클해졌고 간신히 눈물을 참았다. 또한 KT의 조선님도 저기 갱년기 아니에요? 저번에 저 첫 승하고도 울었잖아요. 최원주 선수. 저 이 말까지 할게요. 네. 그리고 김재호 위원이 꼭 좀 전해달라고. 그리고 KT 이강철 감독한테도 고마움을 정말 전한다. 왜냐하면 상대팀도. 경기 중반, 맞아요. 경기 초반에 이제 흐름을 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그렇죠. 점까지 다 배려해줘서 정말 고마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분의 은퇴식은 어떠했나? 예. 장성희 의원은 네, 기억나세요? 네, 저는 2016년 2016년도에 9월 11일.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소속팀이었던 KT에서. 맞아요. KT하고 이제 기아 경기에 기아. 수원에서 이제 펼쳐졌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 소속사가 리코스포츠였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해랑 대표가 음. 그 은퇴식을 좀 추진을 해줬고 아이디어도 같이 내줘가지고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그리고 그 제가 이제 그 원래 야구를 시작했던 팀이 또 타이거즈였고 맞아요. 그때 타이거즈 시작해서 기아 타이거즈로 넘어왔고 트레이드가 돼서 마지막 이제 유니폼을 입었던 팀이 KT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을 다 사실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건 최근에 이제 그 팀을 옮긴 선수들 있잖아요. 뭐 원클럽맨 은퇴식도 있지만, 그러니까 팀을 옮긴 선수들이 약간 그런 식의 은퇴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야구를 처음 시작했던 팀 그리고 마지막에 유니폼을 벗는 팀 이렇게 은퇴식을 좀 하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는 제가 정말 네. 이 은퇴식의 선구자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결국은 또 네. 그쪽으로 가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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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장성호 의원이 그때 은퇴식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 네, 했던 네, 이야기가 네. 되게 생각이 나요. 세월은 정말 빠르다. 하루하루 헛되게 타석을 허비하지 말고 공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해라. 멋지다. 정말 바람처럼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20년 프로야구 생활이 끝났습니다라고 오. 말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예. 그 이후에는 바람이 아니라요 지금 초강속으로 지나가는 거. 은퇴 이후에 지금 해수 10년 했거든요. 야. 바람보다 지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난 봤을 어떨 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정민철 의원은 2009년 9월 12일 대전 맞아요. 히어로전 그때 무료 입장이었다고. 무료 입장. 이거 없지 않아요? 다른 네. 케이스? 이야. 네, 무료 네. 입장 했고. 연봉에서 깐 거 아닙니까? 정현님. 했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장성희 의원과 저도 이제 은퇴식을 영광스럽게 했지만 사실 1년에 뭐 100명씩 들어오는 이 그 프로 무대에서 은퇴식 없이
맞아요. 그만두는 마무리하는 선수가 꽤 많습니다. 거의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 이전에 너무 감사드리고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저는 그리고 지금도 평생 잊지 않고 그 과분함을 여러분들께 어떠한 방법으로 좀 돌려드릴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로서는 제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 감동스러운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로. 은퇴식이 정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0대9로 지고 있다가 한화가 당시 와, 키움전이었어요. 11대9로 뒤집었어요. 도영이가 아마 홈런 쳤을 거야. 네, 이도영이가. 그때 선발 투수가 김혁민 선수였죠. 네, 형민이 김영민 선수의 막장특으로 히어로즈가 9점을 먼저 올렸는데 4회 말 분노의 3홈런으로 7대 9까지 따라갔고 5회 말 클리닝 타임 때 그때 이뤘어요. 클리닝 타임 때 네. 저도 이제 그때 키움 히어로즈죠. 그러니까 히어로즈 제가 23번 영구 결번을 할 때 공을 23개를 넣는 이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제 친구 중에 이제 홍원기가 있으니까 홍원기도 상대팀 코치였을 코치였는데 거예요. 네. 와서 그걸 넣어줬고 그래서 이제 키움 쪽에도 굉장히 감사하죠. 그런 시간을 할애를 해준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엠스프레도 그때 은퇴식 중계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 그 9회 말에 이보모 지금 감독의 1타점 적시타와 또 이도영 선수가 또다시 조용준 선수를 상대로 맞아요. 3런을 날리면서 끝내기 3런이네요. 11대9로. 네, 그리고 또 정민철 위원도 뭐 여러 은퇴식 반대 또 단장으로서 또 김태균 예. 선수의 52번 은퇴식을 또 치렀죠. 또 제가 이제 단장에 있을 때 했고 네. 김태균 선수는 뭐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레전드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은퇴식보다 더 화려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뭐 이제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로서는 또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나 이글스 우승님이 과분한 사랑을 돌려주시는 것보다 우승하면 우실 건가요? 저 울 거예요. 아까 김현주님이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승하면 우나요? 그래서 당연히 울죠. 네. 당연히 웁니다. 그거는 제가 해설위원으로서 방송 때는 울지 못하겠지만 뭐 어쨌든 방송 끝나고 뭐 성호 너랑 술 먹으면서 또 한번 울 거야. 우승하면. 네. 저는 그때 방송이 없어서 휴가가 있을 겁니다. 네. 집합 한번 할래? 에이브님이 좋은 설레를 만드신 것 같아. 다른 선수들도 좋은 시간 보내며 은퇴하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요.라고 하고 이나주님이 장성호 위원은 타이거즈죠.라고 그쵸. 했습니다. 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저리그 명예전당은 어떤 야구 모자를 그렇죠. 갖고 들어가느냐가 되게 좀 궁금증이잖아요. 맞아요. 장성호 위원이 만약에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당연히 타이거죠. 타이거즈. 그럼요. 네. 제가 13년 반을 그렇죠. 이미지가 그럼요. 예, 저는 호랑이 이미지. 저는 저희 광주일고 나온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충암 출신인데 네. 서울인데 그 누구보다 광주이고. 그럼요. 저는 또 이제 광주 가면 또 사투리를 또 제가 구수하게 또 잘 씁니다. 네. 광주 사람인지 알아요. 많은 분들이.